롯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테라입니다. 이번 영상은 한화 대 롯데 7차전 리뷰 영상입니다. 두산 시리즈 1무 2패 5위 수성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경쟁자인 두산이 키움을 상대로 위닝을 가져가면서 아직 빨간불은 꺼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황준서 선수가 다시 한번 선발로 나서면서 수입에 도전하는 한화입니다. 과연 5위 수성에 한화가 성공했을까요?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등말소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말소는 없습니다. 토요일 경기를 회고하면서 김경문 감독은 경기 초반 기회를 살리지 못했지만 경기 후반 8회 좋은 기회를 집중력 있게 잘 살려줬다. 어제처럼 역전을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이길 기회를 살려서 지키면서 이기는 게 가장 좋은 것이고 또 잘 지키는 게 강팀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불펜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믿음도 더 많이 가고 있다. 특히나 정우주 선수를 칭찬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떤 순간에도 낼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작년에는 처음 신인으로 편하게 던졌을 거다. 자기 공에 자신의 폼으로 던졌다. 하지만 야구를 알면 할수록 생각하게 됐을 것. 그러면서 어려움이 따른다. 대표팀도 갔다 오면서 본인이 생각이 많아지지 않았나. 지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니 팀에도 좋게 작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문제점이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결국은 정우주 선수가 한 단계 높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변화구가 필요한 건 사실이니까요.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 선발이 아닌 불펜으로 있으니까 일단은 이 정도로 만족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내려주지도 않을 거잖아요. 김경문 감독은 황준서 선수에 대해 선발로 나가는 선수는 5이닝을 생각한다. 그렇다고 점수를 많이 주면 줄 것 다 주고 이기기는 힘들다. 초반에는 3실점까지는 지켜보고 그 이후로는 움직임이 있어야 할 것 같다. 5회까지 자기 역할을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발 투수는 황준서 선수이고요. 라인업은 오재원, 페라자, 문현빈, 노시환, 김태현, 허인석, 황영묵, 이원석, 심우준 선수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이도윤 선수와 이지정 선수가 빠졌고 황영묵 선수와 이원석 선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아직 강백호 선수는 다리 쪽에 부상이 있다 보니까 출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문 감독은 그동안 이도윤 선수가 계속 선발로 출전하면서 조금 피곤한 것 같아서 황영묵 선수에게 기회를 주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선발은 황준서 선수였습니다. 제발 선발 등판이기를 바랬습니다. 제발 박준영 선수와의 경쟁이기를 바랬습니다. 제가 많은 걸 바랬던 걸까요? 김경문 감독 여전하네요. 어쨌든 1회와 2회를 소화하고 마운드로 내려간 황준서 선수예요. 속구, 포크, 커브 그리고 슬라이더를 던졌습니다. 오늘은 진짜로 슬라이더를 던졌습니다. 특히나 나승엽 선수와 황성빈 선수 상대로 슬라이더를 구사를 했고 카운트를 잡은 공은 커터에 좀 가까워 보였어요. 각은 크지 않았고 패스트볼인가 싶었는데 슬라이더로 잡혔더라고요. 그리고 떨어지는 공 하나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스플리터 각은 커졌다. 그러다 보니까 노리고 들어가서 공략할 수 있는 코그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태현 선수가 담장을 등지고 공을 처리하면서 1회를 넘어갈 수 있었고요. 2회 같은 경우는 연속 안타가 나오면서 실점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결정구가 몰렸어요. 확실히 황준서 선수가 아쉬운 대목 중에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좌우타자 활용하는 구종이 다르다라는 점 그리고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가는 공이 한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직구, 포크 이 정도 슬라이더도 있기는 하지만 완숙한 공은 아니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라이크 존을 두드릴 수 있는 공이 속구에 한정되어 있다는 건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황준서 선수가 좀 더 빠르게 아웃 카운트를 얻어가지는 못했던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제구가 동반이 되어야 하는데 결정구가 하필이면 몰렸다는 부분이 아쉬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숙제는 있습니다. 다만 슬라이더를 공식 경기에서 활용해 봤다는 것까지는 왔어요. 어쨌든 그 슬라이더가 타자들이 속든 아니든 어쨌든 선보였고 통타를 당한 것은 아니라는 점 여기까지는 왔습니다. 코스가 너무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낮게 던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당연히 높은 공을 던졌을 때 장타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건 당연한 요소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황준서 선수는 다양한 코스 다양한 구종, 다양한 패턴으로 이닝을 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선수이고 이닝을 더 끌어갈 수 있는 선수예요. 그 단계까지는 올라오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코스를 다양하게 가고
아직은 코스가 낮게 로우 코스의 위주로 돌아가고 있고 구종의 다양성도 많이 노력은 하고 있고 늘려가고는 있지만 좌우 타자 쓰는 구종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코스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타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고 타격을 하다 보니까 커트가 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황준서 선수가 앞으로 타개해 나가야 하는 숙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선발인 경우에는 더더욱 짧은 불펜에서는 힘으로 좀 밀어붙일 수 있겠지만 선발은 그게 안 되니까요. 결국 2회만 소화하고 내려온 황준서 선수입니다. 참 대단한 감독이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입니다. 어제 개인적으로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한 바 있었는데요. 황준서 선수가 선발로 나섰길래 정말 좌절했습니다. 저게 경쟁이 아닐 텐데, 저게 황준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목적이 아닐 텐데 또 불펜 선발을 왔다 갔다 한다. 정말 좌절스러운 대목이었는데 혹시나가 역시나였습니다. 그렇다고 장타가 막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구속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나오는 것도 다 코스 안타 위주였고 힘이 떨어지지도 않았거든요. 결국은 바꿨습니다. 3점까지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던 감독이에요. 본인이 그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근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투수 교체를 당행합니다. 선수를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눈을 감고 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지만 이 선수에 대한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어느 위치에 공이 위력이 떨어지고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2이닝입니다. 이게 무슨 선발 기용이에요. 그냥 롱맨이 오프너한 거지. 이닝을 길게 끌어가가지고 그러면서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인데, 솔직히 4선발 역할을 해야 되는 선수면 그 정도이잖아요. 보통 한 6이닝 4실점, 7이닝 5실점 이 정도 기대하고 올려보내는 거란 말이죠. 근데 황준서 선수가 그나마 가지고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라는 부분을 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프너예요. 이럴 거면 박준영 선수를 내보내죠. 2이닝, 3이닝밖에 소화 안 할 거면 4일 로테이션이 뭔 상관입니까? 그냥 2이닝, 3이닝 쓰면 되지.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결국은 박준영 선수가 3회 올라왔고 동점을 허용합니다. 교체를 생각했다고 한다면 막았어야죠. 그 결과가 나와야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 그 의미조차 찾지를 못했습니다. 플라이로 이닝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안타, 볼넷, 희생 플라이, 그리고 적시타까지 허용을 하였고 윤산우 선수가 올라와 이닝을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볼넷 같은 경우는 아쉬웠긴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스트라이크 판정이 나와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ABS가 울리지 않았습니다. 왜 안 울렸지 싶을 정도로 스트라이크 같았어요. 근데 결과가 볼넷이 나오다 보니까 박준영 선수가 흔들렸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100% 삼진이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물론 제가 하나 팬이기는 해도 로봇 심판하고 그게 틀렸다고 말하기는 그렇기는 하지만 박준영 선수가 흔들리스만 하다 생각이 들 정도로 아쉬운 공이 하나가 볼로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점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아쉬움이 있어요. 하나는 1회 비슬리 선수를 공략했습니다. 9명의 타자들이 모두 나왔어요. 오재훈 선수가 내야 안타로 출루하면서 기회를 잡았고 페라자 선수가 곧바로 투런 홈런을 만들어내면서 선취점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오념희 선수가 내야 안타로 다시 한번 기회를 잡은 상황에서 김태현 선수가 2루타로 연결을 하고 허인서 선수까지 볼넷으로 걸어 나가고 나서 황영목 선수의 2타점 적시 2루타가 만들어졌습니다. 확실히 비슬리 선수가 하나전을 어려워합니다. 좌타자들에게 약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대로 그 약점이 노출이 되면서 득점에 성공하는 한화 타자들이었습니다. 동점이 된 상황 속에서 4회 한 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오재현 선수 2루타 이후에 페라자 선수의 적시타가 만들어졌어요. 오늘은 페라자 선수가 역할을 하는 날이네요. 윤산음 선수가 박준영 선수의 주자를 지워내고 4회와 5회도 윤산음 선수가 올라와서 공을 던져주었습니다. 실점 없이 넘어갈 수 있었어요. 윤산음 선수가 좀 밸런스가 깨진 모습도 있었는데 최근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오늘도 호투를 보여주면서 1점 차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점수가 꼭 필요했던 시점 7회 한화는 점수를 만들어내면서 여유 점수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노시환, 김태현 선수의 연속 안타가 나왔고 롯데는 김원중 선수로 투수 교체를 가져갔는데요. 허인서 선수가 김원중 선수를 공략해 적시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후 황영목 선수 병살타에 김태현 선수가 홈인을 하면서 2점이 들어왔어요. 그래도 필승조를 가동하고 마무리를 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갔다. 그런 점수차를 조금 여유 있게 오늘 이상규 선수가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점수 차이가 필요했던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이민우 선수까지 연결하기가 좀 어려웠던 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점수가 필요했던 것도 사실인데 일단 7회 그 점수가 나와서 다행입니다. 이상규 선수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었던 오늘 경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박상원 선수와 조동욱 선수가 6회와 7회 나오면서 3자 범퇴 이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상규 선수가 연투라서 활용이 안 되는 상황, 이민우 선수가 마무리로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장유호 선수를 활용할 수는 없었어요. 이미 박상원, 윤산읍 선수는 활용이 되었습니다. 나올 수 있는 선수는 단 한 명, 정우주 선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정우주 선수가 그래도 공을 던져주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공을 그래도 결과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3점 차는 그래도 괜찮겠지, 안 흔들리겠지 라는 생각이 좀 있기는 했는데 그냥 행복회로만 세게 돌아간 모양입니다. 심지어 원아웃을 잡아놨어요. 잡아놓고 연속 볼넷을 내주게 됐습니다. 이후 이민우 선수가 급하게 올라왔지만 막아내지를 못합니다. 안타와 적시 2루타, 심지어 폭투 실점도 있었습니다. 허인서 선수가 잡아주면 좋았겠지만 실수가 연달아 나온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황준서 선수를 선발로 쓴 게 아니라 오프너로 썼기 때문에 불펜 운영이 참 힘들었다. 약간의 연쇄작용이라고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책으로 내준 점수, 실책으로 다시 가져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회 최준용 선수를 상대로 투아웃 상황에서 심우준 선수가 볼넷으로 출루하였고 오재원 선수가 안타로 출루를 합니다. 이때 페라제 선수를 고의사고시키는 롯데 벤치였어요. 그리고 문현민 선수와 상대. 문현민 선수 타구가 정면으로 흐르기는 했지만 일명 이제 알까기를 하면서 내야가 뚫렸습니다. 그 사이 두 명의 주자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서로가 뭐 안타도 주고받고 실책도 주고받고 볼넷도 주고받으면서 팬들 속은 아주 뒤집어 놓았습니다. 경기 시간은 계속해서 딜레이가 되고 오늘 경기 이겼으니 다행입니다. 이런 경기 지면 또 여파가 있는데 그래도 불펜들 다 소모한 상태에서 졌다고 한다면 진짜 아찔했는데 그래도 승리를 했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이퍼도 부탁드립니다.